소리의 전쟁 헐리우드를 뒤흔든 노인 완성 원고. 할리우드 돌비 극장. 수천 명의 관객이 숨을 죽인 채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K-팝을 소재로 한 신작 영화의 시사회 현장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극장 앞 모든 스피커에서 이상한 음파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관객들의 심장이 동시에 뛰었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폭발이었죠. 그리고 자막이 떴습니다. 어리저널 사운드 디자인드 바이 킴 두마이너스연 사우스 코리아. 사람들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소리를 만든 사람이 아무도 몰랐던 한국의 노인이었다는 것을. 그가 누구였는지, 왜 이 순간까지 숨어 지냈는지. 그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도윤입니다. 올해 70입니다. 지금 저는 로스앤젤레스의 낡은 골목, 그 끝자락에 있는 작은 악기 수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그냥 기타줄 갈아주는 노인 정도로 알고 있죠. 하지만 제가 누구였는지, 제 손끝에서 무엇이 만들어졌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 제가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낡은 악기점의 노인. 저는 오늘도 낡은 기타의 줄을 갈고 있었습니다. 손끝에 굳은 살이 박힌 지 오래였죠. 가게 앞으론 젊은 아이들이 이어폰을 끼고 지나갑니다. K-팝 음악을 들으며 신나게 걷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소리란 건 사람의 숨에서 시작되는 거야. 그 말을 이해하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기타줄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동양계 여성이었죠. 그녀는 제 앞에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미 리라고 합니다.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만들고 있어요. 저는 명함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악기 수리가 필요하신가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필요해요. 뭔 소리야? 저는 잠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전 그냥 악기 수리공이요. 영화엔 관심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태블릿을 꺼내더니 화면을 제게 보여줬죠. 거기엔 한국 아이돌 그룹의 무대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낯익었습니다. 아니, 낯익은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건 제가 만든 음색이었습니다. 40년 전 제가 밤을 새워가며 설계했던 바로 그 사운드 시스템의 결과물이었죠. 이 사운드를 만든 사람이 당신이라고 들었어요. 맞나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없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옛날 일이요. 옛날이든 뭐든 당신이 필요해요. 새 영화의 사운드를 완성할 사람은 당신뿐이에요. 이 사람 제대로 미쳤군. 하지만 제 가슴 한편에선 무언가가 요동쳤습니다. 잊고 있었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죠. 한국 전쟁이 끝난 뒤 미군 정보국과 협력하며 개발했던 음향정보 시스템. 그리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한국 최초의 K-팝 사운드 엔진. 저는 그걸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저를 잊었고 저 역시 스스로를 잊으려 했죠. 전 이미 은퇴했어. 이제 늙었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의 손끝에 아직 그 소리가 남아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녀는 다시 한번 화면을 제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소리가 세계를 울릴 기회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생각해보겠소.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다릴게요. 문이 닫히고 저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시 대한민국의 소리를.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에이미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말지 고민하고 있었죠. 가게 뒤편 작업실엔 먼지가 쌓인 장비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40년 전 제가 직접 설계하고 조립했던 음향 시스템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그 앞에 앉았습니다. 손을 뻗어 전원 스위치를 눌렀죠. 지직.
낡은 기계음이 울렸고 스피커에서 희미한 음파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아직 늦지 않았어. 다음 날 저는 에이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해보겠소. 정말이요? 그녀의 목소리가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난 조건이 있소. 제 방식대로 합니다. 누구도 간섭하지 마시오. 물론이죠. 당신이 총괄 사운드 디렉터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사흘 후 저는 에이미가 마련해준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헐리우드 스튜디오 지하에 위치한 최신 장비로 가득한 공간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장비들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예? 최신 장비인데요. 최신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요. 소리엔 혼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제 낡은 장비들을 하나씩 가져왔습니다. 진공관 앰프, 아날로그 믹서,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든 음향 공명 장치까지. 에이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작동하긴 하나요? 두고 보시오. 저는 장비를 연결하고 전원을 켰습니다. 뿡! 낮고 깊은 울림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에이미의 눈이 커졌죠. 이게 뭐예요? 소리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차이요. 기계가 만드는 소리와 혼이 담긴 소리의 차이. 저는 그녀에게 한국 전통 악기인 해금을 보여줬습니다. 이 소리와 현대 K-팝 비트를 결합할 겁니다. 말이 돼요? 전통 악기랑 전자음악을요? 뜹니다. 제가 증명해 보이죠. 저는 그날부터 밤낮 없이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해금의 떨림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고 그걸 K-팝 리듬과 겹쳤습니다. 그 결과물은 경이로웠습니다. 첫 시연회 날 에이미를 비롯한 제작진이 모두 모였습니다. 저는 스피커 앞에 섰습니다. 들어보시오. 음악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고요한 해금 소리가 흐르다가 점차 강렬한 비트가 겹쳐졌죠. 그 순간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한 제작진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대체 뭐예요? 에이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혼입니다.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소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누군가 이미 저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요. 잊혀진 기술의 부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40년 전 개발했던 소닉 웨이브 시스템의 설계도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건 단순한 음향 장비가 아니었어요. 사람의 심박과 뇌파에 반응하는 감정 공명 사운드 시스템이었죠. 한국 전쟁 당시 저는 미군 정보국과 협력하며 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적의 통신을 교란하고 아군의 사기를 높이는 음파 기술이었죠. 하지만 전쟁이 끝난 뒤 저는 이 기술을 다른 곳에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소리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한국 최초의 K-팝 사운드 엔진이었어요. 하지만 당시엔 아무도 그 가치를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이상한 노인으로 치부됐고 결국 미국으로 건너와 숨어 살았죠. 그런데 지금 다시 그 기술이 빛을 볼 기회가 온 겁니다. 저는 설계도를 펼쳐놓고 에이미에게 설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소리를 재생하는 게 아닙니다. 관객의 심박수와 뇌파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그에 맞는 음파를 생성합니다. 그게 가능해요? 이미 50년 전에 만들어졌소. 저는 시스템의 핵심 부품을 하나씩 조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진공관, 공명판, 주파수 변환기. 모두 제 손으로 직접 만든 것들이었죠. 에이미는 경탄하며 지켜봤습니다. 이게 진짜로 작동한다면 영화계를 뒤집을 수 있어요. 작동할 겁니다. 제가 보장하죠.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저는 해금의 울림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고 그걸 K-팝 비트와 레이어링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감정 공명 주파수를 얹었죠. 이건 과학이 아니었습니다. 혼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혼. 첫 번째 테스트 때였습니다. 저는 완성된 트랙을 스튜디오 스피커로 재생했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순간 공간 전체가 진동했어요.
에이미를 비롯한 스태프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는 눈을 감고 음악에 빠져들었고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건 마법이에요. 에이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법이 아니라 기술이요. 그리고 혼입니다.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이걸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겠어.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작업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던 겁니다. 분명 제가 잠갔는데 말이죠.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설계도가 놓인 책상 위치가 미묘하게 달랐죠. 누군가 여기 들어왔어. 저는 재빨리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파일은 그대로였지만 접속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누군가 제 시스템에 접근하려 했던 겁니다. 이건 심상치 않은데. 저는 즉시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에이미에게 경고했죠. 조심하시오. 누군가 우릴 노리고 있어. 설마요. 누가 우리? 아직은 모르겠지만 분명 누군가 이 기술을 노리고 있어. 에이미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작업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후 그 누군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거대한 음모. 그날 밤 저는 작업실에 혼자 남아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 겁니다. 갑자기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저는 조용히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살짝 문틈으로 밖을 내다봤죠. 두 명의 남자가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명백히 이 시간에 스튜디오에 있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뭐지? 저는 재빨리 불을 끄고 숨었습니다. 남자들이 작업실 문 앞에 섰습니다. 여기가 맞나? 그래. 여기서 그 노인이 작업한다던데. 빨리 끝내자. 들키면 안 돼. 문이 열리며 두 남자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장비 뒤에 숨어서 그들을 지켜봤죠. 한 남자가 USB를 꺼내 제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 복사해. 벌써 하고 있어. 이놈들 내 데이터를 훔치려는 거야.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거기 뭐 하는 거요? 제가 소리치자 두 남자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구세요? 여긴 내 작업실이요. 당신들이 누구요? 남자 중 한 명이 USB를 빼들고 달아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비상벨을 눌렀죠. 경보음이 울렸고 경비원들이 달려왔습니다. 두 남자는 결국 붙잡혔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날 벌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 남자들은 소니 매니지먼트라는 글로벌 음원 재벌 회사의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시스템의 설계도와 데이터를 훔치려 했던 거였죠. 며칠 후 정식 연락이 왔습니다. 소니 매니지먼트의 변호사가 스튜디오로 찾아왔어요. 김도윤 씨, 우리 회사는 당신의 기술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시켰소? 그건 직원들의 개인적인 일탈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사과드립니다. 변호사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대신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기술을 우리 회사에 넘겨주십시오. $100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류를 보지도 않고 밀어냈습니다. 거절하겠소. 이건 매우 좋은 제안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시죠. 생각할 것도 없어. 내 기술은 팔 게 아니요.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군요. 당신이 이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한다면 우리 회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협박이야 이게?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하시오. 난 물러서지 않소. 변호사는 서류를 챙겨 들고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에이미가 급하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도윤 씨, 큰일 났어요. 스튜디오 측에서 프로젝트 중단 통보를 했어요. 뭐라고요? 소니 매니지먼트가 압력을 넣었대요. 당신을 프로젝트에서 빼라고요. 결국 이렇게 나오는군.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에이미, 걱정 마시오. 내게 방법이 있어. 무슨 방법이요? 그들이 내 기술을 막을 순 없어. 이미 핵심은 다 만들어졌으니까. 저는 전화를 끊고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숨겨뒀던 백업 하드디스크를 꺼냈죠.
이놈들, 내가 호락호락한 줄 알아? 저는 그날 밤 모든 데이터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제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편지였어요. 발신인은 제가 40년 전 가르쳤던 제자였습니다. 음악이 무기라면. 편지를 뜯었습니다. 익숙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죠. 선생님, 오래간만입니다. 저 박준혁입니다. 박준혁. 40년 전 제가 한국에서 음향 기술을 가르쳤던 젊은 엔지니어였습니다. 당시 그는 20살이었고 저는 30이었죠.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았던 시절, 우리는 함께 밤을 새워가며 음향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미국으로 떠난 뒤 연락이 끊겼었죠. 그런 그가 지금 편지를 보내온 겁니다. 선생님께서 만드신 그 장비 아직 작동합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보관하고 계셨던 겁니까? 편지를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선생님이 떠나신 뒤 저는 선생님의 작업실을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쓰일 날이 올 거라 믿었거든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뉴스를 통해 선생님께서 헐리우드에서 작업 중이시란 걸 알았습니다. 혹시 필요하실까 싶어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편지 끝에는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하셨던 말씀 아직도 기억합니다. 소리는 무기다. 그러나 그 무기를 쥔 자가 정의로워야 한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래, 맞아. 소리는 무기야. 그리고 지금 내가 그 무기를 들어야 할 때야. 저는 즉시 박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이 나야.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세요. 40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지만 여전히 반가웠습니다. 그 장비들 아직 작동한다고 했지? 네. 매달 점검하고 관리했습니다. 한국에서 바로 보내줄 수 있나? 물론이죠. 필요하신 거예요? 응. 지금 전쟁 중이거든. 저는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소니 매니지먼트의 방해 공작, 프로젝트 중단 위기, 그리고 제 결심. 박준혁은 조용히 듣더니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뭐? 장비도 가져가고 선생님 작업도 도와드릴게요. 40년 전 못다 한 일, 이제라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제 목이 메었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일주일 후 박준혁이 LA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이제 60이 넘은 노인이었지만 눈빛만큼은 40년 전 그 청년 그대로였죠.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선생님, 오래간만입니다. 그래, 잘 왔네. 박준혁은 컨테이너 가득 장비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한국에 남기고 온 모든 음향 시스템이었어요. 우리는 함께 그 장비들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4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죠. 선생님, 이제 뭘 하실 건가요? 박준혁이 물었습니다. 저는 설계도를 펼쳐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최종 무기를 만들 거야. 손이든 누구든 막을 수 없는 소리를 만들 거야. 어떻게요? 한국에서 가져온 장비와 내가 여기서 만든 시스템을 결합하는 거지. 그럼 완벽한 감정 공명 사운드가 완성돼. 우리는 밤낮 없이 작업했습니다. 두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40년의 시간 차이, 기술 방식의 차이를 모두 극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린 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성된 시스템의 전원을 켰을 때, 스튜디오 전체가 진동했습니다. 이건 완벽해. 박준혁도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선생님, 이건... 그래. 이게 바로 우리가 만들고 싶었던 소리야. 하지만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스튜디오 대표와 변호사들이 들어섰죠. 김도윤 씨, 최종 통보합니다. 당신은 이 프로젝트에서 제외됩니다. 결국 이렇게 나왔군.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좋소. 하지만 시사회는 막을 수 없을 거요. 무슨 소리요? 내 소리는 이미 영화에 심어뒀소. 당신들이 아무리 막아도 그 소리는 관객에게 전달될 거요.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미 영화 사운드 트랙에 제 시스템의 코드를 심어놨었거든요. 누가 편집하든 그 코드는 살아남을 겁니다. 변호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계약 위반이요.
계약서 어디에도 내가 만든 소리를 지우라는 조항은 없었소. 저는 냉정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침묵의 밤. 시사회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스튜디오 측은 결국 제 이름을 크레딧에서 완전히 삭제했습니다. 대신 이렇게 표기했죠. Made by AI 사운드 시스템. 인공지능이 만들었다고요. 웃기는 소리였습니다. 40년 인생을 바쳐 만든 소리를 기계가 만들었다니.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에이미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죄송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죠. 도윤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힘이 없어서. 괜찮소. 당신 잘못이 아니요. 하지만 이건 너무 부당해요. 당신이 만든 소린데. 세상은 원래 불공평하지.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두고 봐라. 시사회 날 진실이 밝혀질 거야. 시사회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박준혁과 함께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이대로 괜찮으신 거예요? 박준혁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괜찮아.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테니까. 하지만 만약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 작동할 거야. 내가 만든 거니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제 시스템에는 특별한 코드가 심어져 있었거든요.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원래 제작자의 정보가 화면에 표시되는 코드였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바로 관객의 심박수가 동시에 상승할 때였죠. 즉, 제 소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면 진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과학과 예술의 결합이었죠. 시사회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악기점을 열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냥 평범한 노인이었죠. 하지만 제 가슴은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7시 돌비 극장. 시사회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극장 뒤편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가 누군지 몰랐어요. 영화가 시작됐습니다. 화려한 영상, 멋진 연기, 그리고 제 소리. 스크린에서 K-팝 무대 장면이 나왔고 제가 만든 사운드가 극장을 채웠습니다. 관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와, 이 소리 뭐야? 소름 돋는데? 사람들의 심박수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 시스템이 그걸 감지하고 있었죠. 그리고 정확히 그 순간 화면 하단에 작은 텍스트가 나타났습니다. 어리저널 사운드 디자인드 바이 킴 두마이너스연 사우스 코리어. 극장이 술렁였습니다. 김도윤? 누구야? AI가 만든 거 아니었어?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진실이 드러나는구나. 하지만 그 순간 화면이 깜빡이더니 텍스트가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시스템을 조작한 거였어요. 이놈들 끝까지 숨기려는 거야?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감독과 프로듀서가 무대에 올랐죠. 한 관객이 손을 들었습니다. 아까 화면에 킴 두마이너스연이라는 이름이 떴는데 그게 누구인가요? 프로듀서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건 시스템 오류입니다. 사운드는 AI가 제작했습니다. 거짓말이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준혁이 제 팔을 잡았어요. 선생님, 아직이에요. 기다리세요. 하지만 믿으세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저는 다시 앉았습니다. 그리고 지켜봤죠. 질의응답이 끝나고 사람들이 극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도 조용히 자리를 떴어요. 밖은 어두웠고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저는 혼자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결국 실패한 건가? 하지만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에이미였습니다. 도윤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요? 트위터가 난리예요. 사람들이 킴 두마이너스연을 찾고 있어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누군가 시사회 장면을 촬영해서 SNS에 올렸어요. 그 텍스트가 나온 장면을요.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구나. 헐리우드를 울린 한음. 다음 날 아침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할 것 없이 모든 SNS에서 킴 두마이너스연이라는 이름이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시사회 영상이 바이럴됐고 사람들은 진실을 요구하기 시작했죠. AI가 만들었다더니 거짓말이었어? 킴 두마이너스연이 누구야? 진짜 제작자 아니야? 스튜디오가 크레딧 조작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언론도 움직였습니다. LA타임즈, 할리우드 리포터, 버라이어티 등 주요 매체들이 취재에 나섰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 기자가 제 악기점을 찾아왔습니다. 김도윤 씨 맞으신가요? 젊은 한국계 여기자였습니다. 그렇소. 정말 당신이 그 사운드를 만든 건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박준혁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소. 내가 만들었소. 증거가 있나요? 저는 그녀를 작업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비와 설계도 그리고 40년 전 자료까지 보여줬죠. 여기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대단한데요? 대단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이요. 다음 날 그녀의 기사가 일면에 실렸습니다. 헐리우드를 울린 70세 한국인 엔지니어의 숨겨진 이야기. 기사는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한국 언론도 뒤따랐고 곧 전 세계가 제 이야기를 알게 됐죠. 스튜디오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소니 매니지먼트도 조용해졌어요. 여론이 완전히 제 편이 됐으니까요. 사흘 후 스튜디오 대표가 직접 제 악기점을 찾아왔습니다. 김도윤 씨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사과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싶습니다. 당신이 진짜 제작자라고 밝히는 자리를요. 드디어 인정하는군. 그리고 크레딧도 수정하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정식으로 올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제가 원했던 걸까? 아니, 제가 원했던 건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이었습니다. 좋소.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소. 말씀하세요. 앞으로 어떤 창작자도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스튜디오가 시스템을 바꾸시오. 대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공식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돌비 극장 앞 수백 명의 기자와 관객이 모였죠. 저는 무대 위에 섰습니다. 70년 인생에서 가장 많은 사람 앞에 선 순간이었어요. 플래시가 터졌고 카메라가 저를 비췄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도윤입니다. 제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퍼졌습니다. 저는 70년 전 한국에서 태어났고 전쟁을 겪었으며 음향 기술자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만든 소리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혼이 담긴 소리입니다.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죠.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40년 만에 다시 함께 일하게 된 제 제자 박준혁에게 감사합니다. 박준혁이 관중석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박수를 보냈어요. 그리고 끝까지 저를 믿어준 에이미 리 감독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에이미도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소리가 세상에 울려 퍼질 수 있었던 건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영화는 정식 개봉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된 크레딧과 함께요. 어리저널 사운드 디자인드 바이 킴 두마이너스연. 영화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고 사운드 트랙은 빌보드 차트에 올랐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은 제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난리였어요. 뉴스에서 제 이야기가 연일 보도됐고 사람들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70세의 헐리우드를 정복한 한국인. 숨은 영웅, 김도윤의 감동 스토리. 저는 그 모든 걸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이제 됐어. 내 할 일은 다 했어. 소리로 세상을 바꾼 노인.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갔고 새로운 이슈들이 쏟아져 나왔죠. 하지만 제 삶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LA 골목의 작은 악기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다만 하나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가끔 손님들이 제 이름을 알아본다는 거였죠. 혹시 그 김도윤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와, 진짜네. 사인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저는 웃으며 사인을 해줬습니다. 명예나 부를 바란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인정받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오후 한 아이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한국계 남자아이였죠.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어서 오렴. 무엇이 필요하니? 아이는 작은 기타를 들고 왔습니다. 이 기타 소리가 이상해요. 고칠 수 있어요? 저는 기타를 받아들고 살펴봤습니다. 줄이 낡았고 브리지가 조금 틀어져 있었어요. 조금만 기다려봐. 금방 고쳐줄게. 저는 능숙하게 줄을 갈고 브리지를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튕겨봤죠. 땡. 따뜻하고 깊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우와, 소리가 완전 달라졌어요. 그치? 이제 좋지? 네. 근데 할아버지, 왜 이렇게 따뜻한 소리가 나요? 저는 아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말이지 혼이 담겼기 때문이야. 혼이요? 응. 기타를 만든 사람의 마음, 그걸 연주하는 사람의 마음, 그리고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의 마음. 그 모든 게 합쳐져서 혼이 되는 거야.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이내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좋은 것 같아요. 그래, 그걸로 충분해. 아이가 기타를 메고 나간 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LA의 하늘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날 저녁 박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한국에서 제안이 하나 들어왔어요. 무슨 제안? 서울대학교에서 명예교수 자리를 제안했대요. 후학 양성을 해달라고요. 명예교수라. 나이가 너무 많지 않나? 아니에요. 선생님 같은 분이 필요하다고 하던데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 4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좀 더 생각해 볼게.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작업실로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그곳엔 제가 만든 장비들이 놓여 있었죠. 40년 전 한국에서 만든 것, 미국에서 만든 것, 그리고 최근에 완성한 것까지. 모두 제 인생의 조각들이었습니다. 저는 장비 하나하나를 쓰다듬었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지.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에임이었습니다. 도윤 씨, 안녕하세요. 어서 오시오. 무슨 일이요? 새 프로젝트 제안하러 왔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또요? 이번엔 다큐멘터리예요. 당신 이야기를 담고 싶어요. 내 이야기는 이미 다 알려졌잖소. 겉모습만요. 진짜 깊은 이야기, 당신의 인생과 철학을 담고 싶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죠. 좋소. 하지만 조건이 있소. 뭔데요? 내 제자들 이야기도 함께 담아주시오. 나 혼자 한 게 아니니까. 에이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그렇게 저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며칠 후 한국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대통령 표창이었어요. 국가 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70년 인생, 결코 쉽지 않았던 여정이었지만 결국 인정받는 날이 온 거였죠. 표창식 날 저는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40년 만의 귀향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많은 기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도윤 선생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고향에 돌아오니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후학을 양성하고 싶습니다. 제가 배운 것, 경험한 것을 젊은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소리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결국 혼에서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그 혼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공항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죠. 그날 밤 저는 서울의 호텔방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남산타워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40년 전 떠났던 이 도시가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선 여전히 한국의 혼이 살아 숨쉬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집에 온 기분이야.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 제가 평생 쌓아온 기술과 철학 그리고 무엇보다 혼을 물려주는 것. 그게 제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눈을 반짝이며 제 이야기를 들었죠. 소리는 과학이면서 동시에 예술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입니다. 강의실은 조용했지만 학생들의 눈빛은 뜨거웠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고. 그리고 제 소리는 이 젊은이들을 통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어느 날 제 악기점 문 앞에 작은 팻말이 하나 걸렸습니다. 소리의 장인 김도윤, 사운드 마스터 킴 두마이너스연. 저는 그 팻말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장인이라. 과분한 칭호였지만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도 저는 기타줄을 갑니다. 손끝에서 흐르는 음색을 들으며 저는 생각합니다. 소리는 영원하다. 그리고 혼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혼. 그건 저 같은 노인의 손끝에서도, 젊은 학생들의 열정에서도, 그리고 세계 무대를 누비는 K-팝 아티스트들에게서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그 혼을 소리로 담아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충분히 가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리로 세상을 바꾼 노인 김도윤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각자의 소리가 있을 겁니다. 그 소리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은 결국 진실된 소리에 귀 기울이니까요.